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 앞에 한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다고 치면. 그래서 이제 제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성염색체하고 상염색체를 뭐 하는 거냐면 판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 요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요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일단은 얘하고 얘하고 뭐 하는 거야? 생긴 게 뭐하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지? 그지? 그럼 쟤네 둘이 무슨 관계다? 똑같이 생겼으면 무슨 관계야? 상동염색체. 염색 분체가 나오려면 뚱뚱한 애들이 있었을 때 염색 분체가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상동염색체 관계니까 얘는 반드시 몇 N이어야 돼? 상동염색체가 같은 세포에 있으면 몇 N이야? 2N이야, 2N. 알았지? 그럼 얘는 일단 이제 핵상으로 봤을 땐 2N이고, 그 다음에 총 염색체 수를 세면, 동원체로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있다? 6 있어서 2N은 뭐다? 2N은 6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분명히 몇 N인데, 분명히 2N인데, 그럼 2N에는 원래 상동염색체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상동염색체의 두 번째 정의가 뭐 한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가 줘서 쌍을 이루는 것도 상동염색체가 돼. 근데 얘는 이거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고 이거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아서 분명히 몇 N인데 2N인데 얘네 둘은 모양하고 크기가 서로 뭐야? 다르지? 그럼 저게 뭐라는 거야? 저게 성염색체란 뜻이야. 그럼 하나는 크기가 크고 한민아 그거 뭐야? 날 그린 거야? 아니면 설마 염색체를 그린 거니? 자, 그래서 얘는 얘하고 서로 모양하고 크기는 다르지만 이 전체가 몇 N이니까 전체가 2N이기 때문에 요 그림 봤을 때 요 두 개가 성염색체니까 성염색체인데 크기가 뭐야? 크기가 다르니까 크기가 큰 게 뭐가 되고 크기가 큰 게 X염색체고 크기가 작은 게 뭐가 된다? Y염색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N은 6이면서 우리가 성별을 구분하니까 성별로 봤을 때는 뭐가 된다? 남자가 돼요. 자, 이렇게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색체 모양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걸 보고 2N인지 N인지 찾고 그 다음에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인지 찾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해야 돼? 이제 구분하는 거야. 내용 자체가. 됐죠? 그럼 이제 밑에 몇 개 있는 거 이제 연속적으로 하면서 다시 좀 느낌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림은 동물 A하고 C, 그러니까 동물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대. 그래서 A하고 C 각각의 세포, 가하고 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 그래서 모든 염색체를 쭉 나타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둘은 같은 종이고 하나는 다른 종이래. 알았지?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 B, C 중에 두 개는 같고 나머지 하나는 뭐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자체가 A, B, C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종을 구별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종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로 구별하는 거야? 염색체의 뭐다? 모양이나 이런 걸 갖고 종을 뭐 해야 돼?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볼게요. 이렇게 핵상,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 그럼 첫 번째 것부터 봐봐. 첫 번째 것부터 보면 핵상이 얼마야? 핵상. 응? 얼마야? N이야, 2N이야?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게 없잖아. 이거 똑같은 게 없고, 이거 똑같은 게 없고, 똑같은 게 없으니까 뭐다? 핵상은 N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요거 똑같은 게 뭐야? 없으니까 N이고. 자, 얘는 얘하고 뭐하고 똑같고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얘는 다른 거죠. 그럼 어쨌든 한 세포에 똑같은 것들이 존재하니까 몇 N이다? 2N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염색체 수세니까 그냥 동원체로 세. 그러면 동그라미 세우면 되니까 하나, 둘, 몇 개?
3개니까 얘는 n은 3이고,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셋, 세니까 n은 뭐다? n은 3이야. 그럼 얘는 이제 2n인데 다 세면 몇이다? 2n은 6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염색 분체. 자, 가는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동원체 세는 게 아니고 염색 분체니까 이걸 다 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몇이고? 6이고, 얘는 몇이고? 3이고, 얘도 다 세니까 몇이야? 6이죠. 그리고 참고로 다는 2n이지만 요 놈 두 놈이 생긴 모습이 뭐하니까? 다른 거니까 우리가 성별을 구별하면 요거는 뭐다? 요거는 수컷인 거지. 되겠죠? 근데 여기서 A, B, C 얘네들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종을 뭐 해야 돼? 종을 구별하는 거니까 종을 구별한다는 건 얘네들의 핵형을 구별하시오. 이런 거잖아. 그럼 이제 핵의 형태를 보고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찾는데 눈으로 봐도 요 회색깔로 표시된 얘하고 얘는 크기가 뭐해 보여? 같아 보이지만 얘는 요 회색깔로 표현된 게 크기가 얘네들하고 뭐야? 다르겠지. 그러니까 가하고 다가 뭐가 된다는 거야? 가하고 다가 같은 종이고 나는 얘네들하고 종이 다르다.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을 뭐 할 수 있었냐면 구별할 수 있고, 자, 성별도 구별해야 되겠죠. 되겠죠?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이게 금방 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그림은 세포 가하고 다에 각각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하고 다는 각각은 개체 A, 그 다음에 개체 B의 세포 중에 하나고, A와 B의 성염색체는 그냥 사람하고 똑같이 XX, XY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가부터 보세요. 가부터. 핵상이 N이야, EN이야? 모르겠냐, 아직도? 한별아, 뭐야? 응, N이지. 그죠? 똑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N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세면 되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6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 얘는 얘하고 얘하고 뭐하고 똑같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몇 n이야? 2n이 되겠고, 염색체 수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니까 6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보면 얘 그림 보이죠? 얘는 몇 n이야? 얘도 역시 n이죠. 그지? 왜 얘랑 똑같은 게 없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자, 6개 되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잘 보시면 가하고 다의 개체 중에 개체 A는 2n은 몇이래? 2n이면 6이래잖아. 그지? 그럼 2n이면 6이거든? 그럼 얘가 지금 2n이면 몇이야? 2n이면 6이지. 그지? 근데 얘네를 잘 봐봐. 얘네 가하고 다를 보면 가는 n이면 몇이야? 6이지. 그죠? 가하고 다를 보면 n이면 6이야. n이면 6. 그럼 만약에 가하고 다가 2n이 된다고 쳐봐. 2n이 된다는 건 얘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고, 얘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고, 얘가 또 한 군데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이렇게 되면 몇 n이 돼? 2n이 되지? 그럼 얘는 총 염색체 수가 몇 개가 되겠어? 12개가 되겠죠. 되지? 그잖아. 얘랑 똑같은 게 만약에 세포에 하나 더 있고, 얘가 하나 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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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면 12개지. 그러니까 개체 A가 2n은 6이니까 얘가 개체 뭐였다고 치면 A였다고 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네들은 n이 6이니까 2n이면 10일 거 아니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누가 된다? 얘하고 얘는 B가 되겠죠. 그럼 B는 2n은 물음표니까 여기가 몇이 돼야 되냐면 자 12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염색 분체수는 그냥 세면 되겠죠. 얘는 뭐 하면 되고 6이고 얘는 몇이고 12고 됐지? 얘는 다시 몇이다? 자 12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구분이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그림 보고 이렇게 뭐 EN이나 N이나 이런 걸 판단하고 염색체 수를 세고 분체수 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그림은 사람의 염색체 기억하고 디귿. 자, 사람의 염색체가 3개가 있는데
사람의 염색체 기억하고 디귿의 어떤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표는 사람의 세포 A하고 C에 있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는데, 자, 여기 이제 요 말이 중요한 건데, 기억하고 디귿, 여기 써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15번 염색체. 자, 15번 염색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상염색체다.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상염색체지. 그래서 상염색체는 뭐 한 거야? 상염색체는 남녀 다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염색체고, 그 다음에 뭐다? 하나는 X염색체고, 하나는 Y염색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세포가 A, B, C 3개가 있는데, A, B 3개 중에 하나는 정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의 체세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여자의 체세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지? 그럼 3개예요, 3개. 남자, 여자, 정자, 이렇게. 근데, 그럼 그 세포가 A, B, C 3개가 있는데 잘 보시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먼저 봐야 될 건 니은을 잘 보시면 니은은 A란 세포, B란 세포, C란 세포. 그러니까 정자나 남자의 체세포나 여자의 체세포에 항상 뭐 하는 거야?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 남자, 여자에 항상 존재하는 거. 상염색체. 그잖아. 남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건 뭐다? 상염색체. 그러니까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이 15번 염색체가 돼요. 이건 그냥 이제 참고로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 이 정도 상식은 알잖아. 정자라고 하면 남자의 뭐야? 남자의 생식세포거든? 그럼 남자의 정자의 생식세포 안에는 상염색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한별아, 상염색체가 있어, 없어? 있어. 당연한 거잖아. 그지? 남자의 정자에는 상염색체가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성염색체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손이 태어나려면 엄마한테도 염색체를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도 염색체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을 때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를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5개념 중에 하나가 뭐 정자라고 하면 성염색체만 있다,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지, 바보. 그래서 니은이라는 거는 정자나 남자의 체세포나 여자의 체세포 어디든 항상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다? 15번 염색체는 항상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가 이제 2개가 남는 거야. 그럼 나머지 2개가 남는데 하나는 X염색체고 하나는 뭐야? Y염색체잖아. 근데 보통 X염색체가 Y염색체보다 크기가 뭐야? 크기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있었을 때 얘가 15번 염색체다 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디귿이 기억보다 크기가 크니까 디귿이 뭐가 되냐면 X염색체가 되겠고, 그럼 기억이 뭐가 된다? 기억이 Y염색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A, B, C라는 3개의 세포 중에 Y염색체를 갖고 있지 않는 거니까 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자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기억이 뭐가 되냐면 여자의 체세포다.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B하고 C를 보면 하나는 뭐고? B하고 C를 보면 하나는 정자고 하나는 뭐야? 남자의 체세포잖아. 그치? 하나는 정자고 하나는 남자의 이제 체세포인데, 잘 봐봐, 얘들아. B, C 중에 뭐가 정자겠어? 응? B, C 중에 뭐가 정자겠어? 참고로 정자라는 거는 원래 남자가 갖고 있던 전체 염색체 수의 얼마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절반만 가져야 되잖아. 왜? 자손한테 절반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X염색체하고 Y염색체를 뭐 할 수 없어?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그잖아.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C는 X염색체하고 Y염색체를 동시에 갖는데 B는 Y염색체만 갖고 있는 거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정자가 되는 거고, 남자의 정자가 되겠죠. 그지? 남자의 정자 이상하네. 진짜 정자고, 그 다음에 C가 뭐다? C가 남자의 체세포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염색체를 보고 남녀 판별, 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봅시다. 또
오늘 아마 저 세포 주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또 많이 넘겨.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보시면 이제 대립 유전자의 위치랑 핵상을 파악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DNA의 뭐다? DNA의 양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랬지? DNA 양. 그래서 이런 표를 지금 선생님이 집어넣은 이유는 매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렇지?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염색체를 그리기가 너무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 염색체를 대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전자예요, 유전자. 알았지? 그래서 염색체를 대신 표현하는 게 이제 유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제부터 문제 풀 때 DNA 상대량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곧 유전자의 어떤 양을 표현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표에 DNA 상대량이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여기 보면 사람 가 나에서 얻은 각각의 체세포 기억하고 니은이 있대. 참고로 체세포라는 건 항상 몇 N이냐면 항상 2N이에요. 알았지? 뭐 생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체세포는 2N이야. 그럼 2N이었을 때 이제 기억하고 뭐가 있는 거야? 자, 기억하고 니은인데, 자, 여기 있는 걸 참고해서, 알았지? 여기 있는 걸 참고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먼저 기억을 봐봐. 자, 기억을 보면 기억은 1111이잖아. 보이시죠? 그럼 1111이니까, 자, 이걸 유전자로 써봐. 자, 여기 뭐 그냥 쓰면 돼. 자, 여기 뭐 그냥 쓰면 되니까 뭐야? A에 뭐가 있고, A 별이 있고. 참고로 그냥 다시 할게요. 그냥 또 뭐가 있다? B에 뭐가 있다? B 다시가 있네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을 보면, 니은은 뭐야? 니은은 이게 2라고 나와 있잖아요. 2라고. 그죠? 색깔 구분되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A-A-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봤더니, 이쪽을 봤더니 뭐다? 뭐 하나만 있는 거야? B 하나만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하고 이제 니은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있었을 때, 기억은 A에 A-라고 하는 뭘 갖는 거야?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염색체를 그려볼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염색체와 유전자를 연결시켜 보는 거니까. 먼저 기억은 여기에 예를 들면 뭐가 있으면 A가 있으면 이쪽에 뭐가 있는 거야? A-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두 개가 서로 뭐하다? 다른 거야. 그지? 근데 니은을 봤더니 니은은 A-보다 A-A-니까 여기에 A-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뭐야? A-가 있으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뭐하다? 서로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봐봐. B. 알았지? B. 자, 그럼 염색체 다시 또 그려볼게요. 어차피 지금 연관 독립을 구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이렇게 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여기에 뭐가 있으면 B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 자, B. 자, 다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저 남자를 보면 남자는 뭐만 있어? 남자는 B 하나만 있어요. 그지? 남자는 염색체를 그렸더니 B 하나만 있어. 이렇게. 왜 이러냐 이거야. 근데 여기 제목이 지금 이거잖아. 대립 유전자의 뭐야? 위치와 뭐다? 핵상이에요. 그렇지? 대립 유전자의 위치와 핵상이에요. 그럼 대립 유전자의 위치라는 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있냐 이 뜻이야. 알았어요? 어떤 염색체에 있냐. 근데 얘하고 얘를 구분해 봤더니 얘는 남녀가 똑같이 다 몇 개씩 갖고 있어? 2개씩 갖고 있지. 그죠? 남녀가 똑같이. 그러니까 뭐 지금 남녀는 어쨌든 구분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2개 갖고 있는데 얘는 이게 몇 개인데? 2개인데 얘는 뭐야? 왜 하나만 갖냐 이거야. B 하나만.
이게 어디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얘는 B 하나만 갖는 게 나머지 이 한쪽은 뭐다? 나머지 한쪽은 크기가 쬐끄만 뭐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쬐끄만 Y형색체가 있기 때문에 요 유전자하고 상동 관계인 유전자가 뭐야? 없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자는 성염색체가 XX를 이렇게 두 개를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B와 B 다시를 뭐 할 수 있는데 가질 수 있는데 알았지? B와 B 다시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뭐다? 남자면 남자는 성염색체로 XY를 갖기 때문에 X를 가지면 Y라고 하는 염색체는 요 유전자하고 상동의 유전자가 뭐야? 없는 거야. 남자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동 유전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B면 얘는 뭐야?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할 때 이제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쌍을 이루고 요렇게 쌍을 이루고 요렇게 쌍을 이루는데 얘만 쌍이 뭐 하는 거야? 이루는 게 없다라고 치면 우리 이제 이걸 보고 자 요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상염색체 상에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요거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뭐 한다? 자 성염색상에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좀 약간 다른 형태로 바꿔볼게. 실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이렇게 나왔을 때 A, A-B, B-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숫자로 넘버링을 하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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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야. 그지? 근데 얘는 넘버링 하면 뭐야? 0에 2에 1에 0인 거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분명히 두 개의 유전자 A와 A-가 있을 때 이게 더했을 때 얘는 몇이 나왔는데 2가 나왔는데 얘는 더했을 때 몇 밖에 안 나와? 1. 그잖아. 얘는 더하면 2, 얘는 더하면 2인데 얘는 더해봤자 몇 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오면 아 이게 남자 거고 이게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다. 자, 요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분이 돼? 그래서 이 표현, 요런 표 보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그 대립 유전자가 위치라는 건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를 뭐 하는 거야? 구별을 좀 하는 거야, 우리가. 알았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구별을 하는 건데 요 논리상으로 봤을 때 남녀가 똑같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두 개 되는데 여자는 두 개인데 남자는 하나 나오면 요 유전자는 위치가 대립 유전자가 이제 성염색체에 있구나. 요렇게 뭐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어떤 특정 유전자에 뭘 찾는 거냐면 자, 위치를 찾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참고로 봤을 때 다 핵상은 2N이 되겠죠. 2N. 어차피 체세포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가계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가계도. 자, 가계도 보시면 이제 뭐 내용은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자, 표는 아버지를 제외한 철수의 가족 구성원이래. 그러면은 철수의 집안이 아버지가 있고 당연히 엄마가 있고 그걸 기준했을 때 여기 뭐냐면 철수의 누나, 철수 여동생. 알았지? 그럼 철수의 누나, 철수 그 다음에 철수의 뭐다? 여동생이니까 여자 동생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이 뭐해서 결혼해서 거기서 자손들이 몇 명이 나왔냐면 자, 3명의 자손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뭐야? 가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어머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보면 어머니는 유전자가 P의 P별 이렇게 있었을 때 뭐만 갖고 있는 거다? 어머니는 P별만 갖고 있대요. P별만 이렇게 자, 2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T를 봤더니 T가 몇 개 있냐면 T가 또 2개 있대요. 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나를 봤더니 누나는 P에 P 다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T만 2개 있어. 그 다음에 또 여동생을 봤더니 여동생은 P에 P 다시가 있고 그 다음에 T에
T 다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집안의 주인공은 누구기 때문에 철수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잘 보시면 철수는 뭐다? 철수는 P 다시 그리고 뭐다? T에 T 다시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 이 집에 있는 이 집에 있는 여자들은 다 유전자를 몇 개씩 갖는데 2개씩 갖는데 철수만 P 다시 몇 개 가자? 하나 갖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한 거랑 같은 논리로 이 P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야? 성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지? 그러니까 철수 남자니까 P 다시에 뭘 갖는 거야? 자, Y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으로 봤을 때 아빠를 이제 추정해 보는 거야. 아빠가 유전자가 뭐냐 이렇게. 그럼 아빠가 유전자가 뭐냐 했을 때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누굴 보냐 하면 누나를 보면 누나는 P와 P-를 갖거든. P와 P-를 갖는데 엄마는 P-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P-만 2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엄마가 자손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다 못 준다? 자손들한테 잘 수 있는 건 P-밖에 못 줘요. 이렇게. 근데 누나는 뭘 갖고 있으니까? P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엄마가 P-를 줄 때 아빠가 뭘 줬기 때문에 아빠가 P를 줬기 때문에 아빠는 P를 갖는다는 얘기지. 근데 P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디 있기 때문에? 성염색상에 있기 때문에 아빠는 그냥 P에 남자니까 뭐야? 자, 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는 또 뭐만 갖고 있다? 엄마는 T만 갖고 있죠. 그럼 엄마는 모든 자손들한테 다 뭐만 줘? 모든 자손들한테 다 T만 줄 수 있어. 그죠? 그럼 누나를 봤더니 누나가 TT잖아. TT. 그럼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으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받아야 돼? 아빠한테 받아야 되지. 그죠? 양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뭘 하나 갖고 있다. 자, T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집안의 주인공인 철수를 봤는데 철수는 T의 T-야. 그럼 T의 T-면 T는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T-를 누구한테 다시 또 받아야 돼? 아빠한테 이제 T-를 또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빠의 유전자형 구성을 뭐 한다?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남녀가 다 쌍을 이루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어디에 있고 상염색상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게 성염색상에 있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립 유전자가 나왔을 때 그 대립 유전자가 이제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유전자를 갖고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조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것들이 되게 다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재 자체가 다 기본이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 해야지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좀 심화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 염색체하고 유전자에 대한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세포 분열을 좀 할게요. 세포 분열.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안다는 건 자, 그림으로 해볼게요. 그림으로 해보면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 알겠지? 이렇게 세포. 그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제 요 세포가 뭐 하냐면 분열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모든 세포는 분열을 뭐 하는 게 아니다? 분열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요 세포가 뭐 해야 되냐면 생장을 해야 돼요. 알았지? 생장을 해서 크기가 뭐 한 다음에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커져. 알았죠? 그래서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뭐 한다? 그 다음에 다시 분열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분열된 세포들이 다시 뭐 한다? 분열된 세포들이 다시 생장한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 뭐 하면 커지면 다시 뭐 한다? 다시 또 분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세포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건 이제 모세포라고 불러요. 모세포가 있었을 때 모세포가 세포를 뭐 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면 생장하는 시기가 필요해. 그래서 생장을 한 다음에 뭐야?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세포 분열을 표현할 때 크게 나누면 세포가 뭐 하는 시기?
생장하는 시기랑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세포가 뭐 한다? 분열하는 시기로 뭐 할 수 있어? 나눠질 수 있다고. 알겠어요? 생장하는 시기랑 분열하는 시기.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배운 걸로 치면 우리가 보통 생장이란 말을 표현하는 건 통과로 치면 세포 내에서 어떤 물질들을 뭐 하는 거야? 어떤 물질들을 이제 합성하는 시기를 보통 우리가 생장한다 이렇게 불러. 알겠죠? 그래서 세포는 생장한 다음에 뭐 하고 분열하고 다시 생장한 다음에 분열하고 해서 그거를 계속 뭐 하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 저런 거 해본 적 있지. 일일 계획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일일 계획표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세포는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분열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는 요 생장하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간기라고 불러. 간기. 예. 간기는 한자로 치면 이게 사이간자를 쓰는 거여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보면 세포가 생장을 한 다음에 분열을 하잖아. 그리고 다시 생장한 다음에 또 뭐야? 분열하는 거지. 그래서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뭐 하는 게 있는 거야? 생장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로 표현하냐면 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다시 얘기하면 세포는 뭐다? 간기와 뭐로 나눈다? 분열기로 나눠져요. 이렇게 보면 되죠. 알겠죠? 간기와 분열기. 큰 틀이 이렇다는 거야. 간기와 분열기로 나눈다. 근데 요거를 다시 조금 더 뭐 할 수 있냐면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돼. 세포 분열을 크게 보면 간기와 분열기가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간기는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이렇게 해서 다시 몇 개로 나눠지면 3개로 나눠져요.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간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G1기라는 간기의 첫 번째 의미 혹은 이 G가 갭이라는 의미도 있어. 간기라는 건 틈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이제 그로스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생장하는 시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는 뭐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G2는 두 번째 생장하는 시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기를 다시 몇 개로 나눌 수 있냐면 자, 3개로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분열기가 있는데 분열기도 그냥 말 그대로 분열이라는 건 세포가 뭐 하는 거야? 세포가 분열하는 건데 분열기도 다시 나누면 뭐가 되냐면 핵이 분열하는 시기. 이제 세포에 핵이 있을 때 핵이 분열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면 다시 세포질이 분열하는 시기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치는 거야. 만약 이렇게 세포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핵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핵이 뭐 돼서? 핵이 분열이 돼서 세포 안에 핵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핵 분열이 끝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나머지가 뭐가 되는데 나머지가 세포질인데 다시 세포질이 뭐 하는 거다? 세포질이 이렇게 나눠서 세포가 몇 개가 나오면 2개가 나눠지면 이제 그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자, 다시 해보면 큰 게 봤을 때 간기와 분열기 이렇게 나누는 거고 다시 간기를 몇 개? 3개. 분열기를 다시 몇 개? 2개. 이렇게 이제 또 나눠요. 근데 또 나눌 수 있어. 알았지? 그죠? 그래서 또 나누면 요 핵이 분열되는 요 시기가 있는데 요 핵이 분열되는 요 시기를 이제 중3 때 다 배웠는데 중3 때 배울 때 요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자, 이렇게 다시 또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와야 돼.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눈다. 그리고 한 번에 붙여서 하면 G1, S, G2,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세포질. 자, 이런 식의 스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졸려? 정신 차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13페이지 나온 세포 분열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세포 주기인데 보통 이제 세포 주기는 이렇게 다양한 단계로 뭐 할 수 있냐면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씩 좀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이제 G1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G1기는
원래 이제 세포가 이렇게 크기가 뭐했던 세포가 크기가 컸던 세포가 뭐 하게 되면 분열을 하게 되면 크기가 작은 세포 몇 개로 나눠지냐면 2개로 나눠져요. 그럼 다시 얘네가 이제 크기가 커져서 뭐 해야 돼? 세포 분열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고 난 요 세포가 이제 뭘 시작하냐면 첫 번째 생장기인 지원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원기는 원래 있는 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뭐했기 때문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생장하는 게 가장 활발한 시기가 지원기야. 그렇죠? 지원기 때 세포가 가장 활발하다는 거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원기 때 세포가 제일 많이 뭐 하는 거야? 제일 많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세포가 생장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세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단백질을 합성하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의 개수를 뭐 한다?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의 개수를 늘리는 기관이 뭐가 되냐면 자, 지원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세포는 분열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했어? 유전물질의 양을 늘려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이제 S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DNA를 뭐 하는 거냐면 복제. 근데 여기다 꼭 써놔야 되는 게 DNA를 복제한다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염색 분체를 만드는 시기가 S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S기 때 DNA를 복제하면서 염색 분체수, 원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이때 DNA 양이 원래에 비해서 몇 배가 되냐 하면 자, 2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기의 G2기는 이제 G2기 다음에는 이제 세포가 뭐 하냐면 분열을 실제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포가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체세포 분열을 할 때 나올 텐데, 그래서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하는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이제 G2기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냥 지원기는 세포가 분열을 뭐 하는 거야? 분열을 바로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여러 세포 소기관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포 소기관의 수를 늘리는 게 지원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S기는 이제 세포가 분열하려면 유전물질의 양이 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전물질의 양을 늘리는 시기가 S기고, G2기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G2기에는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하는 시기가 이제 G2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봤을 때 2개로 나누고 다시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자,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리고 이제 옆에도 하나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큰 틀상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분열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기에 여기에 뭐 하는 거야?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거야. 응축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간기 때는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게 아니고 염색체가 이제 풀려 있는 염색사 형태로 이제 간기 때는 뭐 하냐면 자,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건 세포는 뭐 하려고 하면 분열하려고 하면 그 전에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 간기가 있어서 간기를 거친 다음에 분열기로 간다. 근데 그 간기는 다시 G1, S, G2 이렇게 3개로 뭐 할 수 있다? 자,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겠냐? 알겠어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 보면서 또 하나 이제 해볼 게 있어요. 자료 해석. 자, 자료 해석을 보면, 표가 있거든, 표가.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 표에 A와 B와 C가 있어요. 알았지? A와 B와 C.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A와 B와 C가 있고, X축 값을 봤더니 X축 값은 세포당 뭐 하냐면 DNA의 무슨 양이냐면 상대량이야. 그렇죠? 세포당 DNA 상대량.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당 DNA 상대량이라는 건 결국 뭐의 의미냐면 염색 분체의 수다 이런 거거든. 그럼 숫자를 잘 봐봐 얘들아. 숫자를 잘 보시면 A라는 건 어떤 세포수가 이렇게 이만큼 있는 세포수인데 DNA 상대량이 몇이냐면 2고,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A하고 비교해 봤을 때 DNA 상대량이 몇 배인? 2배인 4가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간기와 분열기라는 게 있었을 때 간기가 G1과 S와 G2로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에 낑겨 있는 이 S라는 시기가 DNA를 뭐야? 합성 혹은 DNA를 복제해서 DNA 양을 뭐 하는 시기다? 늘리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S기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G1하고 G2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DNA 상대량이 혹은 염색 분체의 수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배가 반드시 차이가 나야 돼. 알니? 그러니까 여기는 복제하기 전이고 여기는 복제가 뭐야? 복제가 끝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DNA 상대량을 봤을 때 2고 여긴 DNA 상대량을 봤을 때 4야. 그럼 여기를 뭐였다고 치면 여기를 G1이었다고 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G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뭐는? 사이에 끼어있는 B는 DNA 상대량이 뭐야? 다양하지? 그럼 DNA 상대량이 다양하다는 건 여러 세포가 2에서 지금 몇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4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2.2짜리도 있고 3점 몇 짜리도 있고 뭐 3.8짜리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B가 뭐가 된다? B가 S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뭐다? A라고 하는 거는 뭐야? G1기에 있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S기에 존재하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다? C라고 하는 거는 G2기 알았지? G2기에 해당하는 세포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체세포 분열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에는 요 분열기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이따 문제 풀 때 나와요. 분열기 일부가 G2기 그러니까 DNA 상대라고 해서 몇에 해당한다? 4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면 A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 그랬으니까 A는 G1기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B에는 어떤 기의 세포가 있냐라면 얘는 뭐다? S기의 세포가 있는 거고 그럼 C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라면 C에는 뭐다? G2기와 분열기의 일부를 포함한 거니까 M기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뒤에다가 문제 풀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나올 텐데 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그럼 지금 여기 보면 A는 세포 수가 이만큼이고 C는 세포 수가 요만큼이거든. 근데 얘들아 B는 이렇게 쪼각쪼각 나 있잖아. 그럼 이거 붙이고 하면 얘보다 뭐해? 많아지지. 그지? 그럼 결국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세포의 수가 많잖아. 세포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시기에 머무르는 뭐다? 기간이 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 양파가 있다고 쳐봐. 양파. 그럼 양파에 이렇게 뿌리 끝이 있어. 이것도 중3 때 배운 거야. 그럼 양파의 뿌리 끝에는 뭐가 있냐면 체세포가 있어요. 내가 양파의 뿌리 끝을 이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현미경을 확대하면 이제 이게 양파의 요 뿌리에 있는 뭐다? 세포를 봤을 때 세포가 막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지? 식물 세포인데 이렇게. 그럼 여기 각각 있는 세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간기나 분열기 중에 어디에 뭐 하는 거야? 속해 있을 거란 말이야. 알았지? 간기와 분열기 중에 어디 속해 있을 텐데 내가 이 세포를 관찰했는데 여기 있는 세포 중에 대부분이 다 뭐냐면 대부분이 다 여기 세포예요. 그럼 대부분이 다 여기 세포라는 거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에 가장 뭐 하는 거야?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시기가 G1이니까 나는 언제든 봐도 G1기 세포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간기와 분열기를 비교하면 분열기는 진짜 짧거든, 기간이. 그러니까 내가 이 양파의 체세포를 잘라서 세포를 관찰하면 무엇을 보기가 제일 힘들 거야? 분열기 세포를 보기가 제일 힘들어. 왜? 분열기는 너무 뭐하니까? 분열기는 너무 금방 뭐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관찰한다고 쳐도 분열계 세포를 볼 가능성은 매우 뭐야? 희박한 거야. 근데 지원기가 세포 기간 중에 제일 기니까 어느 때 봐도 여기 있는 세포 중에 뭐야? 나는 지원계 세포를 제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봤을 때 A와 B와 C를 봤을 때 A의 세포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우연히 관찰했을 때 이 총 세포 중에 A의 세포 수가 제일 많다는 거는 세포는 그 시간에 머무르는 기간이 뭐다? 제일 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 수가 많을수록 세포 주기에서 차지하는 기간이 뭐 하는 거야?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봤을 때는 지원기의 세포가 제일 많으니까 지원기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S고 그 다음에 뭐다? 자, G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추사를 형성하는 시기의 세포인데 방추사라는 건 반드시 세포가 뭐 할 때 필요한 거냐면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거야. 그러면 G1, S, G2면 G1은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시기. 그 다음 S는 DNA를 합성하는 시기. 그 다음에 G2 다음에 뭐가 일어나니까 분열이 일어나니까 G2기는 뭐다? G2기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방추사를 형성하는 시기의 세포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C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C의 세포를 관찰하면 자, 방추사를 형성하는 시기의 세포를 뭐 한다? 자, 볼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뒤에 넘겨서 1번 보면 자, 다음은 어떤 동물 조직의 세포 주기에 대한 뭐냐면 자료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 보면 여기는 세포 수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5. 그다음에 여기는 세포 수가 3. 여기는 세포 수가 1111이니까 뭐야? 4지. 그지? 그리고 DNA 상대 여기는 1이고 여긴 DNA 상대 몇이야? 2야. 그럼 여기 딱 몇 배 차이 나니까? 2배 차이 나는 거지. 그럼 2배 차이 나니까 요거를 G1기의 세포다라고 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G2기의 세포가 되고 여기에 일부 뭐다? 분열하는 시기의 세포도 뭐한다? 존재한다. 그럼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땡땡땡땡 해서 4개 나와 있는 거는 뭐다? 그 중간이니까 이거는 S기의 세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표는 이 조직의 세포 주기 중에 각 시기에 나타난 특징의 일부를 나타냈대. 자, 그럼 첫 번째, 뭐다? DNA가 복제가 된대. 그러면 이제 무슨 시기가 되냐면, DNA 복제하는 시기니까, 자, S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포의 생장이 가장 활발하다. 그럼 세포의 생장이 가장 활발하는 거니까 세포 소기관 막 만드는 시기니까 뭐가 된다? G1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염색체 관찰된다. 염색체는 언제 관찰돼? 세포가 분열할 때. 그지? 그러니까 염색체가 관찰되는 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M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방추사 구성한다는 건 세포 분열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이니까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시기는 뭐가 된다? 자, G2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표 밑에 보시면 이 조직의 세포 주기에서 가시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M기에 해당하는 시간의 4배래. 알았지? 가시기에 해당하는 가시기 이거잖아. 가시기에 해당하는 거는 M기의 4배래. 그럼 무슨 뜻이냐면 가시기에 지금 세포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잖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지? 그럼 여기는 2라고 써 있는 건 DNA 상대량이 2라는 건 G2기랑 분열기의 세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값이 총 몇이니까 3일 거 아니야. 그럼 3 중에 몇이 1이 M기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G2기는 몇이고 2고 M은 무엇이다? 1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이 동물 조직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뭐한 거야?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처음에 뭐야?
제일 처음에 나. 지원이니까.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가 뭐다? 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가 뭐가 된다? 다가 되겠죠. 그지? 세포 주기는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를 거쳐서 가를 거쳐서 라를 거쳐서 다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뭐니까? 지원기니까 지원기는 세포수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세포수로 봤을 때 상대값이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뭐니까? S기니까 상대값으로 봤을 땐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라는 2가 되겠고, 다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그지? 머무는 시간이 예를 들면 이거는 뭐 5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조건에 제일 잘 맞는 거를 이제 1, 2, 3, 4, 5번 중에 고르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화살표가 왜 있는지 알겠지? 이게 회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르시면 답이 몇 번이 돼? 응?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돼야 되겠죠. 그지? 나가, 라, 다다. 그리고 칸수로 쳤을 때 5칸, 4칸, 2칸, 1칸. 그죠? 이렇게 값을 이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주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잠깐 휴전할게. 잠깐 휴전했다가 이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만 한 번만 더 할게.